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5월 22일 아침 6시 37분입니다. 비트코인은 안 빠지고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네, 숏포지션에 대한 이야기 드렸던 것은 손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아주 작은 손절이었으니까 그 정도는 감행하시면 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지금 좀 이따 얘기 드리겠지만 이제 숏포지션 노려보기 위해서 다시 업비트 입금을 좀 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고요. 또 다음 달 살림에 또 버틸 수 있는 소중한 생활비를 벌어보기 위해서 입금을 했죠.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어떤 자극적인 유튜버들 보면 몇 억을 벌었니, 몇십억을 벌었니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글쎄요. 호도님 역시 잘 벌고 계실라나? 대부분의 움직임을 맞춰달라고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진정한 사냥꾼은 때를 기다렸다가 보일 때 먹는 거예요. 미소 때도 없이 막 보지 마시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대놓고 추천드리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긍정적인 것들이고 많이 좋은 것들이고, 코인 시장은 제가 다소 애매하다는 표현을 계속 쓰면서 다 베팅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 베팅은 언제든지 손해가 날 수도 있다라는 사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대통령 토론이죠. 대통령 후보 토론에서 많은 분들이 응원하고 계실 수 있겠지만, 이재명 후보도 김문수 후보도 이준석 후보도 다 응원할 수 있겠지만, 이준석 후보가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가장 힘들 때 여러분들에게 듣기 좋은 소리를 사려하는 사람들은 멀리 해야 될 사람들이다, 위험한 사람들이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들께 항상 좋은 소리만 하는 사람들보다는 좀 싫은 소리 하는 사람들의 말을 한번 좀 챙겨 드렸을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희망을 드리고 힘을 내라고 할 말씀 드리고 싶지만, 그냥 무조건 좋다, 된다, 하면 된다, 이런, 사실 저는 김재동 씨를 너무 싫어해서 그런 거예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환율은 좀 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 우리가 이제 대통령 후보가 나오고 안정될수록 환율은 떨어지고 한국 경제는 좀 조금 견고해질 것이다. 물론 글로벌하게 좀 출렁출렁 거릴 수도 있을 겁니다만, 그래도 출렁거리면서도 점점점 나아지는 쪽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죠? 네, 그런 부분이었었고요. 엔화는 9.5 정도에서 계속 머무르고 있습니다. 밑으로 빠지면 적극적으로 관심 가지셔도 좋아요. 기름값은 살짝 약간의 조정, 어제 살짝 치줬다 살짝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환율이 빠지면서 기름값이 빠진다는 것은 긍정적인 흐름으로 해석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S&P가 좀 강하게 빠졌습니다. 미증시 같은 경우에 여기 음방 떨어지면 숏을 노릴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항상 보시는 거죠. 추세가 깨지면 뭔가 변화가 생깁니다. 이럴 때 승부를 보는 거예요. 그래도 많이 들어왔네요. 그러면은 얘는 단기적으로 반등을 주더라도 추가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하고 계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미증시가 5,700에서 많게 5,450 정도까지도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S&P 숏 타이밍을 좀 놓쳤어요. 제가 사실 이건 하려면 세상 조금 제법 많은 돈이 좀 필요해서, 저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은 돈은 한국에 주식에 모여 있습니다. 계속 그냥 그거는 천천히 불려나가는, 나중에 저희 자녀에게 물려줄 그런 자산이 될 거고요. 그때는 천천히 계속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을 계속 조금씩 모아서 500에서 1000 만들어서도 인출하고, 그게 지금 계속 반복되어 가고 있거든요. 너무 또 많은 돈을 벌면 나를 세금 너무 많이 내야 되니까, 그죠? 세금도 한 몇십만 원 선에서 낼 수 있는 정도로, 그래서 수익은 이제 1000만 원 밑으로 잡으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얼마 안 되죠. 그죠? 열심히 살아야지. 예. 불로소득을 노리는 사람은 위험하죠. 아무튼 얘기 조금 했는데, 그래서 이런 타이밍을 노려서 들어가는 부분이고, 이걸 놓쳤기 때문에 저는 이제 비트코인 쪽으로 살짝 넘어가서 짧은 숏을 한번 볼 생각입니다. 이 밑으로 빠질 가능성보다는 요거에서 머무를 가능성이 커요. 네. 그러니까 단기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모아서 또 쭉 모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일부분 다시 원래 원상 복구 시켰고 다시 저희 조직 종목에 저축 이렇게 되는 거죠. 저축. 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니콜라 얘기 하시는 분 계시는데, 니콜라 얘기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지 말라는 지 오래됐어. 이거 지금 니콜라 지금 물려가지고, 진짜 이렇게 실적이 없는 회사들은 큰일 난다니까. 당시 이때 니콜라 얘기했었죠.
20달러 때 여기서 이렇게 10분이 됐었잖아. 이거 이 정도 먹었으면 됐지. 여기서 왜 자꾸 노려대요? 하지 말라니까. 그러니까 타이튼, 그러니까 지불도 없이 자꾸 존버하려 그래. 그 어설픈 정보 마인드 버리세요. 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신경질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니프티. 만약에 장투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니프티 쪽 관심 있게 보셔도 좋습니다. 아마 경제는 인도 쪽으로 아마 경제 넘어가겠죠. 그죠? 네, 인도 쪽으로. 인도는 미증시가 굉장히 유사하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니프티 쪽이 좀 더 저는 나아 보이기는 한다. 니프티도 사실은 이제 2020년대, 2000년대, 2020년 정도에서 굉장히 많이 추천되던 종목인데 엄청나게 상승했네요. 그 정도입니다. 네, 그 정도. 많이 만청 빠지지도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 이 정도 하고 넘어가 보죠. 코인으로.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 우리 그 S&P 미증시와 다르게 조금 더 강세를 보여줬어요. 사실 어제 며칠 전이었죠. 며칠 전에 이제 음봉을 떨어지면서 저는 하방을 좀 더 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살려줬거든요. 살려줘서 이것 봐라 하고 있는데 역시나 알트코인들이 힘을 좀 못 내고 있어요. 그 말인즉슨 지금 비트에만 돈이 몰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알트에서 비트로 빠져서 이게 현금화가 될 것인가, 아니면은 달러에서 지금 비트코인으로 지금 돈이 들어가는 것인가에 대해 지금 의견이 분분한데, 저는 미증시와 비트코인이 반대로 움직이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그널들이 있겠죠. 긍정, 부정, 긍정, 부정 있겠을 텐데 그 중에선 다소 좀 부정적인 쪽으로 좀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 상승은 긍정적으로 얘기했어요. 그죠? 여기 상승은 우리가 트럼프나 이런 이슈로 돌파하는 상승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이다. 놀림목을 노려보자 라고 여러분들께 제시를 해드렸고 10만 2천불 정도에서 단타가 가능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실제로 꽤나 상승한 부분이죠. 5%면요 10배 맞으면 저도 50%예요. 상당하죠. 그죠? 100만원이 50만원이 나오는 거 1000만원이 500만원이 걸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정도만 먹고 빠질 줄 아셔야 돼요. 마진은. 그래서 그렇게 되는 부분이었고, 요 타이밍의 알트는 해볼 만한 게 덜어 있었었죠. 근데 지금은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비트코인 숏도 지금 당장 들어가기 좀 불편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거래가 좀 들어왔는데 이 정도 거래량이라면 얘랑 비볐을 때 지금 천장에 둘끼면서 이제 두드려 맞고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재수가 어떻게 되려나? 이렇게 빠지려나? 글쎄요. 일단 많이 떨어지게 되면 여기 정도까지 오픈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우리가 노리는 일단은 여기 정도로 우리가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게 나올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어쨌든 이 거래량은 단기적인 변곡에 대한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조금은 소심하게 차트를 보고 있고, 이거 지금 막 매매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조금 여유롭게 사냥감을 노리시면서, 그죠? 이런 구간들에서 연봉이 좀 떨어지긴 했죠. 그래서 여기서 아직까지도 바로 막 떨어지기보다는 어쨌든 이런 변화를 좀 보면서 이렇게 진행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전략이 11만 2천 포인트에서 숏 포지션을 노리거나 아니면 이 추세가 깨어질 때 둘 중에 하나를 들어갈 생각이에요. 그리고 한 10만 불 초반 정도까지만, 약 10% 정도만 10배 정도의 마진으로 도전해 볼 생각이거든요. 8에서 10% 사이? 그럼 심플하죠. 그죠? 그래서 너무 많이 빠지는 건 아니고 그 정도만. 그래서 나중에 또 모아가야죠, 열심히. 알트코인들을 보시면 이제 이오스는 힘이 좀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또 어디냐, 일부 이런 거래소에서 이오스가 이제 상장 폐지가 된다라는 걱정을 좀 하고 계시는 것 같던데, 일단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집중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비트겟 같은 경우는 저는 사기 거래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건 피싱 거래소라고 그걸 확신하고 있어요. 안 걸렸을 뿐이지. 근데 이제 지금 장사가 되니까 계속 돌고 있는 건데,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바이낸스에서 퇴출이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굉장히 위기감을 좀 느껴보실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글쎄요, 얘가 빠지게 되면 진짜 코인에 믿을 게 있나?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고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어요. 고점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 이제 볼린저 밴드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즐겨 쓰는 말 뭐죠? 95%의 확률로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일봉상 고평가, 주봉상 고평가, 그리고 볼봉상 고평가입니다. 그죠? 여기서 사는 사람은 사실은 짐승이에요. 여기서 하면 짐승이라고
짐승이야. 비트코인 여기서 사면 짐승이야. 다시 말씀드릴게요. 장투하면 짐승이에요. 장투하면. 장투 이런 데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단기적인 조정 나 그딴 거 관심 없고 나는 뭐 10년, 20년 이 정도의 초장투를 하시겠다 하시면 뭐 말리지 않겠습니다. 비트코인 한 3억까지도 열려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막 선쌤 비트코인 지금 장투하고 싶은데 지금 얼마에 사면 될까요? 요딴 소리 하시는 분들은 짐승이에요. 아시겠죠? 네. 이게 차트 크게 보면 이렇게 보면 또 그렇게 또 많이 오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겠죠.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겠죠. 근데 이게 싫어서 우리가 지금 이런 소리 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정도 전략, 그 정도 담력 없으신 분들은 그냥 안전한 걸 가시는 게 좋고요. 돈은 많이 벌고 싶고 막 진짜 무당 찾아서 막 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그거는 여러분들이 책임지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서는 안 산다. 그죠? 뭐 여기서 비트코인 한 개만 들고 있었어도 그죠? 제가 예전에 영은 일생일 때의 기회다 한 개만 들고 있었어도 뭐 그때 500만 원밖에 안 하던 시절인데 지금은 1억 5천이 됐었겠네요. 그 정도 못 벌었나? 그 정도는 못 번 것 같아요. 좀 아쉽네요. 그렇지만 기회는 언제든지 온다. 네.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놈이 강한 놈이지, 그지? 그래서 알트코인 시황들은 크게 드릴 건 없고요. 오늘은 이제 남은 시간은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썰을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뉴스가 재밌는 것도 많고 볼만한 것도 많고 그리고 좀 드리고 싶은 말씀도 꽤나 있어요. 안 보시면 후회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한국에 돈 쓰러 왔습니다. 밀려오는 중국, 일본 관광객의 카지노주가 미소를 띠고 있다. 그죠? 봐야죠 이러면. 네, 강원랜드 가겠습니다. 사실 두 번째 녹화라서. 네. 강원랜드 보고 있는데 자 업적이 저평가되어 있고 현금 배당 수익률 6.82%요. 와 이거 너무너무 탐나지 않나요? 건설주 8불로 넘어올까? 저 GS건설로 수익 많이 하고 가져가고 있는데 배당금이 8%라고요. 엄청나네요. 연간 적자 났다가 지금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모습을 띠고 있어요. 그죠? 그런 부분이고 우리 증권사 측에서도 목표가를 2만원 정도로 제시를 해주고 있네요. 그죠? 어쨌든 1억 2년 어마어마한 배당률을 보여주는 이런 회사들은 굉장히 매력적일 수 느껴질 수 있을 겁니다. 매력을 느끼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강원랜드 구경하러 가죠. 강원랜드 가겠습니다. 강원랜드 차트 어때요? 제가 좋아하는 모습 아닌가요? 과평가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과거에 이때쯤에 23년에 우리 강원랜드 좋은 멋있는 차트 찾았다면 이때도 말씀드리긴 했었었는데 당시에 지금 더 예쁘죠. 거래가 엄청나게 들어왔습니다. 얘를 지금 하고 지금 끌고 올라가 다이버스 걸려 있거든요. 이건 승부볼만 하죠. 물려도 괜찮아요. 대놓고 표정 말씀드리고 물려도 괜찮고요. 가만히 계셔도 되고 2만 원대 넘어가게 되면 팔아버린다는 마인드 좋죠. 아니면 계속 배당받고 계십시오. 뭐 문제 있나요? 네. 이 정도입니다. 그죠? 얘는 이렇게 나왔을 때는 이제 뚫고 가든지 아니면 뭐 그렇게 둘 중에 하나가 될 거거든요. 근데 이 정도 모습이면 배정해볼만 하죠. 얘랑 지금 똑같은 형태를 띄고 있는 게 GS건설이었어. 비슷하게 띄고 있어요. 올해 제가 25년 들어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가장 많이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가 건설주입니다. 네, 건설주들 회복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거 GS건설보다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이 더 많이 좋았어요. 근데 제가 하필 이걸 골라가지고 좀 고통받고 있기는 한데 괜찮잖아요. 어차피 수익 중이니까 15,000원 이 밑에서 많이 추천드렸었죠. 좋죠. 이런 것들을 연결하고 배팅하는 거야. 근데 지금은 강원랜드가 더 매력적인데 그런 부분이네요. 말씀드렸습니다. 포트폴리오 넣어두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 사실 저희 공부방이나 시향방에서 제가 이렇게 막 분석을 해드리고 제시를 해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주식도 관심 있으시면 넘어오시면 되고 여러분들 이거는 뭐 멤버십이 아니라 시청을 해주시는 얼마 안 되는 분들에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강원랜드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네. 자, 비트코인 날려놨던 이거 됐고요. 그리고 이제 CLTL 그죠? CLTL 우리가 에코프로와 CLTL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자.
에코프로 뭐 누구냐 그 저기 대머리 아저씨, 배터리 아저씨 때문에 뭐 욕하고 계시는 분 계시는데 그들이 저 우리한테 했던 이야기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 사람들 뭐 여기서 뭐 공부했니 많이 하면서 막 난리를 쳤잖아. 근데 저는 그랬죠. 소신도 없고 당시에 이게 5분의 1로 액면 분할이 된 회사거든요. 그 여기 당시에 150만 원이고 여기가 100만 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당시 가격으로 5분의 1로 액면 분할이 됐기 때문에 당시 여기서 50만 원 밑에서 노래 보실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체결되고 올라갔고 그리고 여기서 다 탈출해라 대놓고 막 노래를 불렀거든. 그리고 그때 뭐 했냐면 그때 가격으로 25만 원 뭐 밑에서 관심을 두자. 에이 설마. 근데 왔어요. 5분의 1로 하면 어떻게 되죠? 비행기가 쭉 날아다니네요. 20만 원이죠. 지금부터 관심 있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때 이게 왜 고평가되어 있었냐? 23년 7월 배터리주의 대장은 CATL입니다. 인정할 건 인정하세요. 중국에 있는 CATL이 대장이에요. 근데 그때 이 CATL 이 가격이 있었거든. CATL이 여기인데 왜 말이 안 된다 라고 했죠. 근데 CATL 지금 어때요? 더 올랐죠. 끝났어요. 그죠? 한국에 있는 배터리 회사의 대장은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그죠? 힘들어요. 빠졌어요. 근데 2m는 어떻게 해요? 2m는 한 쌤은 모아가도 된다 그랬잖아요. 이 정도 배짱은 가지셔야 돼요. 2m는 모아가셔도 돼요. 도전해보는 거야. 트럼프가 언젠가는 내려가겠죠. 그 뒤로 올라갈 거예요. 이제 버티셔야죠. 근데 여기서 처물려 있으니까 힘든 거지. 이 정도 배짱 없으면 이런 정보 못해요. 그죠? 포스코, 퓨체. 마찬가지죠. 포스코, 퓨체. 한국의 이제 배터리 회사들이 힘이 다 빠지고 있어요. 왜? 비싸니까. 지금 테슬라가 CATL 배터리를 쓰거든요. 싸니까. 그죠? 싸니까. 성능이 아무리 좋아도 비싸니까 못 쓰는 거예요. 파이팅 하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거래가 틀어올 때까지는 강하게 베팅하지 마시고 천천히 내가 분명히 천천히 모아가라 그랬다. 천천히. 근데 또 배팅 해놓고 네가 오른 다음에 강아지야 송아지 하면 미칠 것 같아요. 한 1000번쯤 반복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올라온다. 그리고 해상폭력 좀 보겠습니다. CS 베리 윈드입니다. CS 윈드. 해상폭력주 우리 이재명 후보님의 이제 메인 테마가 되겠죠. 한국에서 CS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거예요. 이제 지금 큰 상승이 있었고 지금 바닥을 다지고 있는데 아마 여기서 바로 이렇게 날아가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여러분들 노리실 때도 눌림목을 좀 노리시려고 노력하시면 좋겠고 여기서 또 우리가 또 많은 분들이 술 안 마셔요. 버려 몰라. 하이트질로 아직 힘을 못 내고 있죠. 네. 이 양반도 진짜 나쁜 사람인 게 이런 짓 하고 있어요, 그죠? 지랄을 한다고 아유 진짜 이 양반 돈 많이 벌었잖아. 아우 그죠? 이건요. CSVR행 그죠? 그리고 대상폭력 관심 있게 보셨다라고 말씀드렸고 이제 재미나이한테 물어보셨던 이런 것들이 있네요. 이 중에서 아무거나 사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제 좀 비전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보는 법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그냥 강원랜드를 예를 든다면 포스코홀딩스 가볼까? 포스코홀딩스 증권정보 보기 이렇게 누르셔가지고 네이버에서 종목 분석을 누르십니다. 그리고 요거 두 개 비교하세요. 요거 두 개 비교하시고 좀 저평가되어 있구나. 저평가되어 있는 건 전부 해도 괜찮아요. 고평가된 거는 단기로 보시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배당 수익률을 보시면 얘는 수익이 나는 회사. 홀딩스니까 당연히 수익이 나겠죠. 네, 쥐주 회사니까. 그리고 연간 재무제표를 보시면 요걸 보셔야 돼요. 요거. 그러니까 요거는 코스피는 좋은 게 이게 거의 나름대로 얘네들이 이제 정산해서 주는 거거든요. 근데 좀 증가되긴 하지만 이때에 비하면 굉장히 안 좋죠. 그러면 요거 조금 앞에 거랑 비교해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어쨌든 올해보다는 나아지겠다라는 부분이고 22년 정도 수준까지는 회복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얘는 급등하기보다는 조금 시간이 조금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보러 갈게요. 포스코알틱스. 그죠? 그럼 얘는 이제 가치적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수급은 없습니다만 이제 가치적인 측면에서 이때 21년이었나요? 21년 요거죠. 요게 실적입니다. 이게 거품이라는 거예요. 그죠? 얘가 실적이었던 거. 21년자가 가장 좋았으니까, 그치? 요 조적이 나왔었고, 이때까지 따라하기는 조금, 아직은 조금 그렇겠네. 그러니까 이 밑으로 해서 한 22만원 정도부터 해서 여기서 뭐 좀 와가보자. 이렇게 전략이 형성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죠? 네. 근데 아까 전에 강원랜드는 어땠어요? 강원랜드는, 나 좋아질 거야. 그리고 이때는 이때보다 더 좋아질 거야. 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최악이 다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럼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내가 볼까? 강원랜드. 이 지금 2008년 여기가 최악이거든요. 이때보다 지금 더 안 좋거든요. 그럼 얘는 이때 거를 회복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걸 의미를 해요. 거래량도 엄청나죠. 그렇죠. 그리고 이걸 도전하고 있네요. 얼마 안 남았네. 그다음 얘는 이제 운이 나쁘다, 운이 좋다, 무조건 오른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꽤나 높은 확률로 이제 이 녀석처럼 이마트처럼 움직일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이마트도 과거에 똑같은 무빙을 보여줬었네요. 그렇죠? 비슷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분석하시면 좀 편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코인보다는 주식을 좀 더 요즘은 편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주식은 단타는 안 합니다. 그냥 완전히 그냥 장투로 끌고 가는 걸 좋아해요. 여러분들께 많은 선물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그죠? 주도 테마 알려주시는 건 되게 좋은 거죠. 우리 기술 원전이 이제 김문수 쪽 후보님 베팅할 때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 하기는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일단 대통령이 당선되면 움직이겠지만 이런 해상풍력 같은 경우는 이제 이재명 후보님의 약간 테마가 되는 거고 원전에 이제 김문수 후보님의 테마가 되겠죠. 그렇죠? 참고하시면서 이런 것들 이 정도 투자할 때 이 정도 승부수는 둘 줄 알아야지. 바둑이죠, 그렇죠? 요즘 승부라는 영화가 또 유행이던데. 자, 뭐 이 정도 되고 너무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미국 더 이상 압도적 1등이 아니다. 유럽 중국으로 돈 돌리는 투자자들. 자, 중국 쪽이 좋을 거다라고 말씀 좀 드렸고요. 부당소득 분리과세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네요. 쭉쭉쭉쭉 넘어가겠습니다. 관세 정책 조금 한술 풀었다 정도 얘기하고 있고요. 네, 밑에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살짝 조정 나오는 거 나쁘지 않겠죠. 여기서는 또 우리가 또 매일신문은 또 접점이라고 얘기는 하네요. 딴데 거기는 막 이재명 후보가 50% 넘어가던데 네, 그런 얘기도 있고. 와, 누군가 이제 그죠, 만트라 이런 코인들 진짜 하지 마셔요 제발. 누구였냐 이거 솔레이어 이것도 이렇게 빠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코인이 이렇게 될까봐 무서워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차트가 예뻐도 이렇게 안 빠질 것 같다고 하더라도 알트코인 이게 되거든. 알트코인은 법적 규제가 없기 때문에 이게 된단 말이야. 알트코인은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밈으로 해서 그냥 선물 시장에서 막 그냥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트코인 위험하다고 맨날 얘기하잖아요. 네. 많은 대화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재미있네요. 그래서 저희들 보시면 저희들 막 자유롭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것도 와셔서 막 1.5% 올랐으면 다행이지. 자, 그렇죠. 재밌죠. 그죠. 저희들 단톡방 오셔가지고 저렇게 얘기도 나누고 노십시오. 뭐 좀 제가 조금 짓궂게 뭐 했지요 하기도 하지만 여러분들께 안전하게 투자하시라는 말을 계속 말씀드려요. 이오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까요? 이오스 승부입니다. 승부 방법 없어요. 승부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500원까지 가능성 있다.
500원 빠지더라도 얘는 얘가 만약에 진짜 무너지면 코인판을 믿을 거 하나도 없다. 왜냐면 제가 그 전에 이더리움을 이렇게 막 이렇게 물고 빨고 한 적이 있었어요. 이더리움 올라갔었거든요. 그죠? 그리고 비트코인도 옛날에 물고 빨고 한 적이 있었었고. 근데 지금은 이제 비싸다고 하는 거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 녀석이 마지막에 이 녀석이거든. 근데 이 녀석이 지금 애증이 됐지. 그치? 근데 뭐 리벨런 뭐도 한다 그런다 하면 일단은 새롭게 뭔가를 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일을 하고 있으니까 믿어보자는 건데 지금 이제 이슈가 좀 있습니다. 지금 비트 게시랑 뭐 이런 데서 상장 폐지를 하겠다. 이거 리브랜딩 지원 안 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금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얘가 이제 이것도 올 가을에 아마 승부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뭐 500원까지는 안 빠지더라도 가능성이 없진 않지만 500원까지는 아니더라도 800원대에서 이렇게 진행되는 모습은 조금 마음의 준비를 좀 하고 계셔야 될 거예요. 하고 계시다가 천천히 접근하세요. 천천히 툭툭툭. 이 천천히는 말이 어렵나? 그 천천히가 잘 안 되나요, 여러분들? 천천히 접근하시다가 나중에 또 승부 볼 때 되면 이렇게 뺑 해서 관리하고 들고 가세요. 그 천천히랑 관리라는 말을 가장 강조하는데도 그걸 지킨 사람이 거의 없어. 나는 할 거야. 나는 해서 대박은 못 노리더라도 소박씩 계속 꾸준히 먹겠습니다. 아무튼 뭐 이런저런 이야기 좀 드려봤는데요. 오늘 좀 재밌었네요. 항상 건강한 투자하시고요. 천천히 보십시오. 그리고 편하게 하실 분들은 차라리 저쪽으로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저한테 조금 제가 자신 있게 여러분들께 좀 추천드릴 수 있던 종목이 하나 있어서 그리고 몇 분 안 되시지만 제 방송을 꼼꼼하게 봐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좀 말씀드려 봤습니다. 네, 파이팅! 감사합니다.